안녕하세요. 우희경의 꿈책방 책방지기 우희경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되게 안 좋은데요. 저도 요즘에 경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북튜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 책을 좀 읽고 더 많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이거예요. 졸리의 부자 되기 습관입니다. 펀드 매니저 출신 이제 종리 대표님은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여러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면은 좀 안 좋은, 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저희 부모님이 주식은 도박이다, 주식은 나쁜 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주식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물론 있었어요.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주식이 나쁜 것만 아니다. 또 뭐 우량주 이런 주식들은 잘만 내가 투자를 한다면 정말 든든한 자산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다시 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이 주식을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한테도 조금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많은 이제 부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주식, 뭐 경제에 대한 관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이 존리가 미국에서 많이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이 존리 대표님께서 큰 부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도덕성이 높았다. 부자와 도덕성은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개연성을 발견할 수 있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일하거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도덕성이 높기 때문에 이 도덕성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호기심이 많았다. 그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즐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다. 역시 부자들은 호기심이 많았대요.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니까, 또 그것을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바라보니까 더 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겠죠. 또한 세 번째는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었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질서와 돈의 흐름을 익혔다. 적게나마 돈을 경험해본 것은 나중에 큰 돈을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네, 유대인들도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금융교육을 시키거든요. 아주 초등학생 때부터 너 설거지를 해야지 엄마 용돈 주겠다. 아빠 구두를 닦아야지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교육을 시켰는데, 존니 대표님께서 만나본 미국의 큰 부자들도 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계시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금융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해왔다. 조금씩이라도 오랫동안 투자해본 경험으로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투자에 대한 관념이 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저희 때에는 어릴 때 아이들한테 그 투자 개념을 알려주는 부모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의 큰 부자들을 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 투자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부모님들이라면 이 부분을 좀 명시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금융 투자 교육을 좀 시켜야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해주십니다.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인생을 진심으로 선물하고 싶다면 사교육보다 일찍부터 자녀를 위한 투자를 시작해라. 그 돈으로
저축하고 투자해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취직뿐만 아니라 창업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한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 때에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한 큰 성공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이런 학벌 사회가 아니에요. 예, 꼭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3살, 5살인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의 창업 자금을 할 수 있게끔 돈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거든요. 저는 꼭 취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들이 이 자본주의 세계를 빨리 파악하고 일을 만들고 그리고 또 투자의 개념을 빨리 알아서 일찍부터 이 창업의 세계에 뛰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많은 부모님들이 좀 이런 부분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아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리안 스탠더드가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이것도 부모가 꼭 알아야 될 내용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떠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할 필요가 없고 어떤 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주고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클 세상은 코리안 스탠다드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래요. 그래서 아이의 역량을 먼저 알고 관심 있는 분야에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남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남들처럼 똑같이 적금 붓고 월급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산다면 결국에는 부자가 될 수 없대요. 남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궁금하시죠? 이렇게 하래요. 생각만 바꾸면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 개천에서 용인하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생각에서 탈출해야 하는 것이다. 과도한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는 복리의 마법 때문이다. 예. 앞서 제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리뷰해 드렸는데 거기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빚도 복리로 인해서 점점 늘어나고 이자도 투자를 한다면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서 점점 늘어납니다. 이 복리의 마법을 아는 사람만이 부자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볼게요 한번. 미래에 돈의 노예가 될지도 모를 사태의 심각함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작은 돈이라도 투자하면 큰 돈이 되는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 복리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책에는 작은 돈이라도 매일매일 10,000원씩 적용을 하면 한 달이면 30만 원이에요. 그쵸? 30만 원이죠. 1년이면 360만 원. 또 이자가 붙겠죠? 1년, 2년, 3년 뒤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돈이 이자가 붙어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투자로서 이 복리를 알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출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는 낭비성 지출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꿔보자.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면 소비를 통해 즐거움보다 수십 배 더 큰 즐거움을 알게 된다.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돈을 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작은 돈이라도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자산이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즐거움을 느낄 것이고 또 그런 즐거움이 또다시 또 투자를 하게 하는 습관으로 되겠죠. 이제 지출을 좀 줄이고 그 지출하는 대신 투자를 많이 하자. 이제 이런 권유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본주의와 부의 원리, 금융 등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경제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금융 문맹의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질 것임이 불 보듯 확실한 일이다. 네, 경제에 대한 관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아주 어릴 때부터 경제라든가 투자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융 문맹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더 쌓아야지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역시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제 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간단 금융 지식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천력만 있다면 금융 문맹을 탈출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원리를 깨달으며 복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잘못된 지출을 줄여 투자로 이어줄 수 있게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역시 그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복리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대요. 그리고 잘못된 지출을 줄여서 줄인 돈을 또 투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역시 부자들은 뭔가 절제를 하고 또 돈을 공부하고 투자를 하고 실천을 통해서 돈을 불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성공한 사람들은 평범한 인생을 거부하고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돈을 모으고 불리면서 금융을 잘 이해했다. 금융이란 쉽게 말해 돈을 모으고 모은 돈을 일하게끔 만드는 방법이다. 그렇기에 어떤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금융을 이해하고 자본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한다. 역시 성공한 사람들은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금융을 잘 이해했고 금융을 이해했기 때문에 돈을 모았고 또 모은 돈을 또 투자했고 이렇게 계속해서 불려나갔던 것이죠. 또 노동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노동과 시간을 제공해서 받는 월급은 한정되어 있고 확장성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에 자본도 일하게끔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노동과 시간을 제공해서 받는 월급은 한정되어 있고 확장성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에 자본도 일하게끔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회사에 소유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확장성이 있다는 뜻이다. 좋은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좋은 회사에 간접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고 그 주식이 올라가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돈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안정적인 고용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부자들은 자본가가 되길 열망하고 월급쟁이에 머무는 삶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당연히 창업을 꿈꾸고 창업이 어렵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어떠세요, 여러분? 부자에 대한 마인드가 있나요? 이걸 들었을 때. 네. 부자들은 자본가가 되기를 열망하고 월급쟁이 머무는 삶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제 월급쟁이로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월급쟁이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자들을 관찰했는데 그 부자들 중에 월급쟁이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어느 회사의 대표, 창업가이거나 뭐 장사를 하시거나 뭐 이런 어떤 자기 스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자본주의의 논리를 안 것 같아요. 회사를 나오면서 다시는 재취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나왔거든요. 내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바로 부자로 가는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개인이 부자가 되어야 국가도 부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부자가 목표라는 젊은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대놓고 말하면 천박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 금융문맹이란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우리가 돈 얘기를 한다는 거는 되게 천박하다는 어떤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하지만 나쁜 거래요. 그거는 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고 금융문맹,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정말 돈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고 좋은 건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좀 천박하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회의 분위기가 잘못된 거라고 좀 꼬집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자라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에게 기대되는 성품과 철학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까지 포함된다. 이런 부자라면 목표로 삼을만 하지 않은가? 우리는 자녀들에게 시험을 잘 보고 싶다는 꿈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우와,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시험 잘 봐. 너 엘리트해. 이런 게 아니라 너 부자 될 수 있어. 너의 재능을 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단다 라는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는 하락하지만 투자의 가치는 상승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다. 장기 투자로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이 은행 예금의 수익률보다 못한 자본주의 존재 근거를 잃는다. 하하. 이 돈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지만 투자를 잘한다면 이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이 은행 예금의 수익률보다 못한 자본주의 존재 근거를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어떤 주식이라든가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은 노동만 중시하는 삶을 영위한다. 미래의 부를 만들어줄 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그 결과 바로 빈곤한 노후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끔 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번대요. 하지만 미래의 부를 만들어줄 투자를 통해서 돈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돈이 일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재테크가 아니다. 테크닉이 아니란 뜻이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모으는 것이다. 훌륭한 투자가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일정한 여유 자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꾸준히 매입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은퇴할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착실히 투자해야 한다. 또한 훌륭한 투자자는 누구보다 일찍 주식을 사들이고 누구보다 늦게 파는 사람이다. 그러니 가능한 여유자금을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극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는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여유자금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서 누구보다 일정하게 그 여유자금으로 일정하게 주식이나 펀드를 꾸준하게 매입을 하래요. 단순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를 통해 재산을 엄청나게 불려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많은 돈을 번 기간은 최근 10년이라고 한다. 버핏 자산은 일정한 시간이 뒷받침되자 강력한 복리 효과를 발휘하면서 큰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세계적인 갑부인 워렌 버핏도 이 복리의 효과를 누려서 최근 10년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을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일정 기간 꾸준하게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이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정보 싸움이 아니라 참을성과 철학의 싸움임을 기억하자라고 해서 투자의 기본은 참을성과 투자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좀 그냥 경제를 공부하면서 읽어본 책인데요. 역시 좀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그동안 좀 잘못된 투자를 해왔구나. 장기적인 투자를 못 해왔구나라는 걸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가치 투자이니 뭐 장기 투자이니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보에만 민감하게 반응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아직 아이들에게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았는데요. 조금 더 크면 증권 계좌를 좀 개설해서 아이들을 위해 조금씩 창업 자금을 좀 모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책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 라고 이 반성을 하게 했던 책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너무 한국의 증시 시장과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좀 알게 해줬던 책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엄마들이 좀 읽고 아이들의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네, 이만 마칠게요. 우일경의 꿈책방 마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